경고 당신의 주방에 있는 견과류가 조용히 당신을 거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견과류가 심장에 좋다고 말합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매일 먹으라고 합니다.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절반만 말한 진실이며 숨겨진 나머지 절반은 바로 당신의 생명력에 대한 조용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영양사도 어떤 의사도 감히 당신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60세 이후 당신이 TV를 보며 매일 오독오독 씹고 있는 가장 흔한 견과류 중 일부가 당신 주방에 숨어있는 암살자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의 발기 능력을 죽여 당신의 창을 축축한 국수 가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혈압을 치솟게 하여 심장과 하반신으로 가는 연약한 혈관에 끔찍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를 안개 속으로 뒤덮어 당신의 명민함과 욕망까지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며 안에서부터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당신 나이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매일 먹으면서 순진하게도 자신의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그것을 보약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진영 박사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지 진료실에 앉아 처방전만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쇠락과의 전쟁, 식품산업의 거짓말과의 전쟁, 그리고 나약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과의 전쟁 말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나이든 남녀가 에너지와 명민함,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원히 꺼진 줄 알았던 침실의 불꽃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음식은 죽어가는 몸을 되살릴 수 있는 반면 잘못된 것들은 조용히 그 생명을 훔쳐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동맥을 청소하고 창이 팽팽하게 설 때까지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며 뇌 기능을 강화하여 음란한 생각을 선명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여 길어진 한 판을 위한 에너지를 주며 심지어 만족스럽게 출정한 후 깊은 잠을 자게 도와주는 능력을 가진 4종류의 특별한 견과류, 자연의 4가지 마법의 탄환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60세 이상의 거의 누구도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동시에 슈퍼푸드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되지만 조용히 당신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으며 치료제의 효과를 방해하고 당신의 심장을 뇌졸중의 위험에 빠뜨리는 4종류의 다른 견과류, 4명의 배신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지로 인해 독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솔직한 대화에서 저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8가지 견과류 모두를 빛 아래로 낱낱이 벗겨낼 것입니다. 당신이 무기처럼, 보약처럼, 신의 약처럼 여기고 매일 먹어야 할 4종류, 그리고 당신이 쥐약인 것처럼 당장 주방에서 내다 버려야 할 4종류. 모든 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60세 이후에 당신의 몸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상 말미에 저는 견과류의 왕국에 있는 유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한 종류의 특별한 견과류를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억 상실, 심지어는 회복 불가능한 간, 손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주방 찬장 안에서 다음 식사에 당신을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식의 탄환 한 발도 놓치지 않기 위한 당신 자신의 건강혁명의 첫 번째 행동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벼락을 내리치고 있다면, 어떤 진실이 깨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고 제가 어떻게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매일 당신의 몸에 장전해야 할 4종류의 강력한 견과류, 4종류의 탄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심장, 뇌, 에너지를 위한, 그리고 그렇습니다. 침대라는 전쟁터에서의 당신의 성능을 위한 천연 의약품입니다. 제1부, 당신이 반드시 먹어야 할 4가지 견과류, 권능의 견과류 목표일 브라질 너트, 테스토스테론과 발기력을 깨우는 탄환, 하나의 비밀로 시작합시다. 아마존의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진 비밀. 제약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안다면 그들이 매달 당신에게 팔고 있는 수백만 원어치의 약값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작고 보잘것없는 한 견과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남성이라는 기계를 재시동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저는 은퇴한 소방관 김민준 씨의 사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몸은 한때 강철 기계였고 어떤 사나운 불길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의 나이에 그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한 남자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가 제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고백했듯이 침실에서의 극심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100개 불은 제가 끌 수 있었지만 제 안의 불은 이미 꺼져 버렸습니다. 그는 비싼 인삼 분말, 출처불명의 정력제, 혹독한 다이어트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가 한때 가졌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창을 다시 고개 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합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마치 판결문처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셀레늄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셀레늄. 그의 나이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뼈를 위해 칼슘을, 심장을 위해 오메가3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셀레늄이야말로 바로 총 스위치이며 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두 기계, 즉 갑상선과 고환을 시동 거는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김민준 씨에게 어떤 처방전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극히 간단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하나를 드십시오. 딱 한 알만요. 그는 마치 제가 그의 고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랐습니다. 3주 후 그는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고 생명의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날카롭고 장난기 어린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책상에 손을 얹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견과류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제 그 녀석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기립 경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마치 작은 상아 조각처럼 생긴 이 놀라운 견과류는 이 행성에서 가장 농축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 당신의 하루 필요량의 130% 이상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당신의 몸이 흡수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합성 보충제와는 달리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은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마치 당신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쉽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셀레늄은 무슨 일을 할까요?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그것은 당신의 갑상선을 활성화시킵니다. 갑상선은 몸의 온도 조절 장치이며 에너지 관리자입니다. 그것은 신진대사, 천에서부터 당신의 기분과 기억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은 마치 땔감이 다 되어가는 난로처럼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살이 쉽게 찌며 젊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잃는 이유입니다. 셀레늄은 바로 성냥개비이며 불쏘시개입니다. 그 난로에 다시 불을 지펴 안에서부터 다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사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테스토스테론이 그저 크고 거창한 것들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미량 미네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단지 당신의 성욕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수면의 질, 동기부여,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계획하기 위한 명민함을 유지하는 능력까지도 죽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우며 안전한 방식으로 이 왕의 호르몬을 생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지원합니다. 매일 브라질 너트 하나를 먹는 것은 당신의 고안에 잠들지 마라.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부드러운 알림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비밀은 그것이 당신의 신경계, 특히 창으로 가는 신경들을 보호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의 지방은 신경을 둘러싼 하얀 절연 피복인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피복은 당신의 뇌에서 오는 전기, 신호 발기하라 는 명령과 손실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피복이 닳아 없어지면 신호는 약해지고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당신의 그 녀석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미엘린 수초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과 건강한 지방의 독특한 조합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셀레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루에 브라질 너트를 한두 알 이상 먹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한 발의 총알이면 목표물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탄창 전체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구입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껍질이 있는 것으로요.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작은 의식을 행하십시오. 하나를 꺼내십시오. 아주 천천히 씹으십시오. 그것의 고소하고 독특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단지 견과류 하나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강력한 약 한 첩, 즉 에너지, 지혜, 호르몬, 그리고 당신의 발기력을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의식이지만 그 투자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권능의 견과류 답캠디 아몬드, 음란한 두뇌와 전사의 골격을 위한 경호원, 만약 브라질 너트가 잠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랑이를 깨우는 개전의 신호탄이었다면 이 다음 견과류는 조용한 경호원이자 나이가 들었을 때 당신의 가장 중요한 두 요새, 즉 두뇌와 골격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전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몬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지극히 친숙하고 기분 좋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깨물었을 때 나는 오독하는 경쾌한 소리이거나 혀끝에 남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몬드는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생 아몬드가 담긴 작은 그릇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는 종종 아몬드를 씹으며 웃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들아, 바로 이 작은 것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맑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튼튼하게 지켜주는 거란다.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고 노화에 대한 수천 건의 연구를 뒤적인 후에 저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몬드는 노화라는 쇠락과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동맹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입이 심심할 때 즐기는 간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매일 입는 방어 시스템이자 갑옷이며 가장 공격받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두 부위, 바로 당신의 뼈와 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골격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을 탱크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소국 존이 덤비의 60세 이후, 특히 65세 이후에는 그 프레임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골밀도는 무서운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지는 것만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고, 한 번 넘어지면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은 예전처럼 빨리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골격이 약해지면 당신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한때 능숙했던 사랑의 자세에 필요한 유연성마저도 잃게 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몬드가 숙련된 용접공처럼 등장합니다. 단 한 줌의 아몬드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말로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칼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들어있는 또 다른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에 있습니다. 칼슘을 벽돌, 마그네슘을 벽돌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벽돌이 있더라도 벽돌공이 없다면 그 벽돌들은 그저 흩어져 있는 쓸모없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들이 휩쓸려가 당신의 동맥과 같은 다른 곳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봐, 동맥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뼛속으로 들어가 라고 칼슘에게 신호를 보내는 똑똑한 교통경찰입니다. 동일한 식품 안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완벽한 조합이 있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아몬드는 아낌없이 둘 다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몬드를 먹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수리하여 언제나 굳건하게 모든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술자 팀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남자의 뇌, 모든 욕망, 모든 전략, 모든 뜨거운 상상의 지휘 본부. 매년 저는 심장병보다 기억력 상실을 더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점점 더 많이 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브레인 포그.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훔쳐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를 거세하여 한때 침대 위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장군을 집으로 가는 길조차 잊어버리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바로 당신 뇌라는 요새의 충성스러운 파수꾼입니다. 특히 당신이 얇고 갈색인 껍질째로 먹을 때 말입니다. 절대로 그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즉 초강력 항산화 전사들이 가득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들은 아몬드 자체에 풍부한 비타민 E와 마치 환상의 짝꿍처럼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함께 정의 부대를 형성하여 매일 밤낮으로 당신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테러리스트인 활성산소를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실제로 바로 이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저하의 진행을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씹는 아몬드 한 알 한 알은 당신이 단지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명민함,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주의에 더 튼튼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것이 섹시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변비는 노년층의 거의 절반이 매일 조용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배의 가스가 차게 하며 그 일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건강한 몸과 즐거운 기분의 기초입니다. 아몬드의 섬유질은 당신의 아래쪽 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깨끗하게 청소하여 당신이 가볍고 모든 활동에 준비된 상태로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아몬드를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생것이나 소금 없이 마른 팬에 볶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천천히, 완전히 씹으십시오. 그것을 습관, 의식적인 행동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한 줌의 아몬드를 손에 쥘 때, 당신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두 자산을 위한 파수꾼, 벽돌공, 그리고 보호자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이 여전히 뜨거운 밤을 계획할 만큼 날카롭고 당신의 골격이 그것을 실행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견과류, 연박 3호두, 두뇌와 잠자리를 위한 연료, 제 경력 중 결코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 기억, 그리고 한 남자의 영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 시각을 재정립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현우라는 이름의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음악교사로 반세기를 함께한 아내를 막 잃은 70대의 예술가적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깊은 슬픔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뇌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력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곡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쇠를 계속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운전하다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망각이라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문 중에 끊어지는 대화 사이에서 그는 일어나 부엌 찬장으로 가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주름진 뇌 모양의 호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흐릿하지만 여전히 희망의 빛이 남아있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선가 이것들이 뇌에 좋다고 읽었습니다. 모양도 뇌처럼 생겼잖아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지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고 싶다는 한 인간의 본능으로 이현우 씨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뇌를 구하기 위해 뇌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그 모든 복잡한 기계와 분석을 동원하여 마침내 이현우 씨의 직관이 말해주었던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호두는 실로 비범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뇌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강력한 뇌 지원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이 작은 뇌를 함께 해부해 봅시다. 첫째, 호두는 알파리놀렌산, 즉 AAA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뇌세포의 벽을 만들고 유지하는 최고급 시멘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벽들은 갈라지기 시작하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소통은 마치 통화 품질이 나쁜 전화처럼 느려집니다.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ALA는 그 벽들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세포 간의 정보 전달 경로를 항상 원활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LA로 영양을 공급받은 뇌는 뜨거웠던 밤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해내고 상상 속에서 가장 음란한 시나리오를 그려낼 수 있는 뇌입니다. 둘째, 호두는 강력한 폴리페놀 군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혈내 장벽,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뚫을 수 없는 성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강력 항산화제, 즉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신경조직 내의 염증이라는 불길을 직접 끄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염증이야말로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인지 능력의 조용한 암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욕망의 암살자이기도 합니다. 염증에 시달리는 뇌는 피곤한 뇌이며 쾌락을 포함한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뇌입니다. 그 불길을 끄는 것은 마치 전쟁터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사들조차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수면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하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천연 신경안정제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생산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이 설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종종 새벽 2, 3시에 깨어나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보게 됩니다. 질 낮은 수면은 에너지를 죽이고 회복을 죽이며 그리고 확실히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죽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면 당신은 침대 위의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저녁 간식으로 작은 한 줌의 호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호두의 천연 멜라토닌은 그들이 더 빠르고 더 깊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만족스러운 사랑 후에 갖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일과 침대 위에서의 다음날의 도전을 위해 준비되도록 돕습니다.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하루에 7개에서 9개 정도의 호두 반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더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을 귀한 약처럼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호두 속의 섬세한 오메가3 오일은 실온에서 산화되고 변질되기 매우 쉽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그것들의 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일상 습관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이 작은 뇌들을 손에 쥘 때 이현우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단지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지휘 본부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고, 기억, 그리고 욕망의 기계에 윤활유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맑은 정신과 살고, 사랑하고, 정복할 준비가 된 몸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견과류, 뻔서 피스타치오, 3명의 조용한 암살자에 맞서는 방패.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무기고에 3가지 강력한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깨우는 브라질 너트, 골격과 두뇌를 강화하는 아몬드, 그리고 두뇌와 수면을 위한 연료인 호두. 이제 6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조용하고 잔혹한 3명의 암살자, 즉 고혈압, 시력 저하, 그리고 당뇨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마지막 방패를 장착할 때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전쟁터를 겪으신 노병이셨던 할아버지는 부엌 조리대 위에 낡고 다른 나무 그릇을 하나 두셨습니다. 매일 오후 낮잠을 주무신 후 그는 자신의 안락의자에 앉아 한 줌의 피스타치오를 드셨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서둘러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여유롭게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 단단한 껍질을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비추색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는 그저 노인의 습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양과 노화 과정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가 지극히 현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지 간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적인 방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압을 보호하고 자신의 예리한 눈을 보호하며 당이라는 이름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노년층을 위한 식품 군대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재능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장군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조용한 암살자, 바밀, 고혈압. 고혈압은 시한폭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긴장시키고 동맥을 경화시키며 당신의 심장에 끔찍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그것은 발기의 직접적인 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관이 손상되고 압력이 너무 높다면 혈액은 당신의 창으로 강력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없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바로 유능한 배관공입니다. 그것들은 가장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소금과 균형을 이루며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압력을 낮추며 혈액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가장 중요한 그곳을 포함하여 매끄럽고 강력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그리고 이 시력 저하. 한 남자의 눈은 단지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곡선을 감상하기 위해, 그녀의 눈빛에서 욕망의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 당신의 시력이 저하될 때 당신의 세상은 단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력을 잃습니다. 노인성 황반변성, AMD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눈을 위한 특별한 한 쌍의 경호원,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화합물은 당신의 망막에 축적되어 안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선글라스처럼 작용하며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내고 민감한 눈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피스타치오를 먹는 것은 마치 당신의 쌍강경을 닫고 관리하여 항상 맑고 선명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검삼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높은 혈당은 에너지와 지구력의 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확실히 긴 사랑을 나눌 기분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것은 또한 몸 전체, 특히 가장 민감한 부위의 작은 혈관과 신경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스타치오는 당과의 전쟁에서 유용한 동맹입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자연적으로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그것들은 소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음식의 당이 홍수처럼 한꺼번에 치솟는 대신 천천히, 꾸준히 혈액으로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후의 피로감을 예방하며 당신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바로 저녁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영리한 심리적, 행동적 이점도 있습니다. 당신이 껍질째 있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바로 그 껍질을 까는 행위가 당신의 식사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느려짐은 당신의 몸이 포만감을 인지할 시간을 더 많이 주어 과식을 피하고 체중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하루에 작은 한 줌, 약 나이에 걷게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무염이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가지 최강의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위한 브라질 너트, 뼈와 뇌를 위한 아몬드, 지혜와 수면을 위한 호두, 그리고 방패 역할을 하는 피스타치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일상 무기고에 완벽하게 장착하십시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껍질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4명의 배신자, 4종류의 견과류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종류는
아마도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매일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제2부, 당신의 주방에 있는 4명의 배신자. 우리는 이미 4종류의 최강 무기, 즉 생명력을 되찾는 길, 위에 4명의 충실한 동반자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장군은 단지 공격하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을, 특히 친구의 가면을 쓴 적을 식별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칭송받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4명의 배신자, 4종류의 견과류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의 몸 안에 염증의 불길을 일으키고 사랑, 직전에 당신의 혈압을 치솟게 하며 당신이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의 효과를 방해하고 당신의 뇌에 자욱한 안개를 드리워 더 이상 음란한 상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배신자는 아마도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낯설고 비싼 견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친숙하고 서민적이며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매일 땅콩, 염증과 발기부전의 시한폭탄. 저는 72세의 퇴역 군인, 생사를 넘나들었던, 자신이 아직 뼈대가 있다고 늘 자랑스러워했던 최성호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섰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군인처럼 당당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관절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고 온 것처럼 항상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 혈압은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로켓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안개 속의 등대처럼 작지만 치명적인 한 가지 디테일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소금친 볶은 땅콩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건강에 좋고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것들은 콩이나 렌틸콩과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습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자랍니다. 그 작은 디테일이 끔찍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이 자라는 방식 때문에 빛이 부족하고 축축한 그 환경 속에서 땅콩은 유독한 곰팡이에 극도로 쉽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에 알려진 가장 끔찍한 천연발암 물질 중 하나인 초강력 독소를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완벽한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맛도 냄새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맛보거나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염된 땅콩을 먹을 때 비록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당신의 몸에 축적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요 해독기관인 간을 직접 공격하여 약화시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특정 암, 특히 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이 이미 느려지기 시작한 노인들에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당신이 먹는 땅콩 한 알 한 알이 어쩌면 당신 스스로 저용량의 독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땅콩이 완전히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염증을 유발하는 폭탄입니다. 당신이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몸은 땅콩의 단백질에 마치 침략자처럼 반응하여 낮지만 만성적인 수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이란 무엇일까요? 당신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결코 꺼지지 않는 잔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관절을 붓고 아프게 만듭니다. 당신의 동맥을 경화시킵니다.
당신의 뇌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만성염증은 발기의 제1의 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 강력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미 관절 경직과 피로에 직면한 나이든 남자가 땅콩을 먹는 것은 꺼져가는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사는 대부분의 상업용 땅콩은 엄청난 양의 소금에 절여 볶아집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이 추가적인 나트륨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마치 불을 끄기 위해 등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불균형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많아지면 귀중한 한겸증 지방인 오메가3를 압도합니다. 이 불균형은 당신 몸의 염증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당신이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 등 중요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땅콩에 함유된 화합물, 특히 비타민 K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효과를 감소시켜 당신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최성호 씨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그가 땅콩을 끊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견과류로 대체한 후 단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관절 통증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윙크를 하며 그의 총이 다시 장전되기 시작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장 당신의 주방 찬장에서 땅콩병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숙한 간식의 가면을 쓴 배신자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간을 독살하고 당신의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당신의 성생활을 죽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고 더 강력하며 더 안전한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습관 때문에 당신 자신의 건강과 생명력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배신자 넘버 2 캐슈넛, 신장 결석과 당뇨병성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달콤한 사기꾼. 만약 땅콩이 길거리의 불량배, 명백한 소란군이었다면 이 다음 배신자는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외관, 매혹적이고 달콤하며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값비싼 요리,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캐슈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기꾼이며 조용히 당신의 몸에 질병과 발기부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몇 년 전 제게 윤서연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잘 웃는 70대 여성으로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쿠키를 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감, 위장의 은근한 불편함,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단 것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혈당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캐슈넛이 유령처럼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간식뿐만 아니라 그녀는 볶음 요리에 그것을 넣고 갈아서 우유로 만들었으며 물론 그녀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쿠키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것으로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슈넛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혈당.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권능의 견과류들과 비교했을 때 캐슈넛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이것이 60세 이후의 몸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캐슈넛 한 줌을 먹었을 때 당신의 혈당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이미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높은 혈당이야말로 성생활의 제1의 적이라는 것을. 그것은 안에서부터 부식시키는 일종의 상과 같아서 몸 전체의 미세 혈관과 신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격받는 혈관과 신경은 바로 당신의 민감한 하반신에 있는 것들입니다. 강력한 발기는 건강한 혈관과 예민한 신경을 필요로 합니다. 높은 혈당은 달을 파괴하여 느리지만 확실한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먹는 고소한 캐슈넛 한 줌 한 줌이 어쩌면 당신 성생활에 관해 못을 하나씩 더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함정 신장 결석. 이것은 캐슈넛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더러운 비밀입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염이라는 물질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염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작은 강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장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칼슘을 강탈하여 결합하고 당신의 몸이 뼈에 필수적인 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이 옥살산 칼슘 화합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신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서로 결정화되어 돌처럼 단단한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성인 남성을 바닥에서 뒹굴게 만드는 창자를 찢는 듯한 통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흔해지고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함정 질식 및 중독 위험. 물리적으로 캐슈넛은 매끄럽고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 특히 삼킴 반사가 느려지기 시작한 노인들에게는 소화관 대신 기도 숨길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캐슈넛은 날것 상태, 즉 나무에서 막 땄을 때는 사실상 독성이 있습니다. 그 껍질에는 오시나무에 있는 것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우르시올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시장에서 껍질째 있는 캐슈넛이 팔리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열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은 또한 내부의 일부 영양소와 지방을 변성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캐슈넛을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겉모습처럼 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그것들이 먹고 싶다면 아주 소량을, 그리고 가끔씩만 드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을 당신의 일상 식단의 일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고급스러운 외관과 달콤한 맛에 속지 마십시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진정으로 당신의 건강에 좋은 다른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사기꾼이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고 당신의 발기 능력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배신자. 전파미게 그래 점이 전만 마카다미아. 몸을 정체시키고 욕망을 꺼뜨리는 지방폭탄. 우리는 염증을 유발하는 불량배 땅콩과 달콤한 사기꾼 캐슈넛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배신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녀석은 시끄럽게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고급스럽게 행동하며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과류의 여왕 마카다미아입니다. 하지만 그 고고한 외옷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무겁고 정체되게 만들며 당신의 욕망의 불꽃을 꺼뜨리는 지방폭탄, 조용한 체중 증가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 은퇴한 항공우주 엔지니어, 즉 컴퓨터처럼 예리한 두뇌를 가졌고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엄격했던 한지훈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을 아직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지훈 씨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복부를 중심으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리띠는 한 칸 더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종종 식사 후에 마치 누군가 그의 몸에 납을 부은 것처럼 나른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식단을 검토했을 때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저는 간식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저 자신에게 마카다미아 몇 알을 상으로 줍니다.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매우 매혹적입니다. 그것들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60세를 넘어 신진대사가 거북이처럼 느려졌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카다미아가 엄청난 양의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단 1온스 약 28교, 즉 당신이 몇 초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한 줌에 거의 200칼로리와 52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초코파이 한 개는 약 170칼로리입니다. 당신은 과자 한 개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것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그 칼로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매일매일 축적될 것입니다. 그것은 배, 엉덩이, 허벅지의 고집스러운 지방 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한 체중 증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어느 날 더 이상 쉽게 몸을 숙여 신발끈을 맬 수 없거나 계단 몇 개를 오르고 나서 숨이 차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무거워지고 굼떠질 때 당신의 욕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욕은 피곤하고 정체된 몸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가벼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하고 자신감을 느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여분의 지방층은 단지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죽이는 암살자이며 침대 위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칼로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또한 포화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포화 지방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당신의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달라붙어 마치 찌꺼기가 수도관을 막는 것처럼 동맥을 경화시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노화하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창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강력한 발기는 막힘없는 세찬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동맥 경화는 바로 당신의 생명력의 강위에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극도로 높은 지방 함량은 특히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담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석을 움직이게 하여 가장 끔찍한 급성 통증 중 하나인 극심한 담석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카다미아를 일상적인 간식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디저트로 여기십시오. 그것들을 독한 술 한 잔처럼 대하십시오. 특별한 경우에 조금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병째로 마시는 것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먹고 싶다면 4이 졸,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제한하십시오. 그것의 여왕 같은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심장에 좋다는 꼬리표가 그것의 칼로리와 포화 지방에 대한 진실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60세 이후의 몸은 정교한 기계이지 당신이 지방 폭탄을 쏟아붓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가볍게,
심장을 건강하게, 그리고 당신의 욕망의 불꽃이 항상 타오르도록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배신자, 엄마의 제잣, 약물과 키스의 방해꾼. 우리는 3명의 배신자를 폭로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불량배 땅콩, 달콤한 사기꾼 캐슈넛, 그리고 지방폭탄, 마카다미아. 이제 블랙리스트의 마지막 녀석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가장 교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주거나 체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쾌락을 주는 감각 중 하나인 미각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해꾼이며 인생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마저 고문으로 바꿀 수 있는 교묘한 독약입니다. 몇 년 전 제게 강수진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극히 세심하고 꼼꼼한 7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라벨을 읽고 직접 요리하며 항상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하고 무서운 걱정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쇠맛이 나요. 마치 입안에 낡은 동전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맹물도 이상한 맛이 나요. 음식에서 아무 맛도 안 나요. 남편의 키스도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의학적 원인들을 배제한 후 우리는 함께 앉아 그녀의 식단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식단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는데 바로 그녀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던 것, 즉 잣을 듬뿍 넣은 수제 페스토 소스였습니다. 잣은 잣 증후군, 파이는 마우스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기이하고 불쾌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미각 변화로 당신이 먹거나 마시는 모든 것에서 쓴맛, 불쾌한 금속 맛이 나게 만듭니다. 이 느낌은 그것들을 먹은 후 며칠,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위험하게 들리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맛있는 식사, 향기로운 차 한 잔, 혹은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삶의 유일한 낙인 노인에게 미각을 잃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문입니다. 음식과 음료에서 갑자기 불쾌한 맛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덜 먹고 덜 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원치 않는 체중 감소, 영양 실조, 그리고 위험한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질 때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에너지나 욕망이 남아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쇠맛은 단지 당신의 입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생활에까지 스며들어 모든 흥미를 꺼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잣의 진짜 위험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약물을 방해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견과류에 대해 제 노인 환자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매일 중요한 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기분 안정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그 약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잣은 당신의 간이 약물을 대사하는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특정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을 처리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잣은 그 기계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물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가속화하여 당신의 혈중 약물 농도를 너무 높거나 낮게 만들고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며 위험한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카다미아처럼 잣은 다중불포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종류의 지방은 비록 아직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산화되기, 즉 산패되기 극도로 쉽습니다. 당신이 이 산화된 지방을 섭취할 때 그것들은 염증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에 역행하여
몸속의 염증 과정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쇼핑 목록에서 잣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미각을 망치고 영양 결핍을 유발하며 생명을 구하는 약물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잠재적 위험과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견과류 하나 때문에 왜 당신의 미각, 건강,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사로서 제 조언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4명의 배신자 모두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듯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험한 특별한 견과류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 상실과 회복 불가능한 간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짜 유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주방, 찬장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이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적을 탐험해 봅시다. 한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생명력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지난 30여 년, 이 진료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던 수천 명의 얼굴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녀분들을 돌이켜볼 때,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생명력, 그리고 존엄성까지 조용히 갉아먹는 진짜 적은 바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우리가 부엌에서 내리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선택들, 바로 그것들이 견고한 요새를 짓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8가지 견과류를 해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 있게 4종류의 신의 탄환을 장착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재가동하고 당신의 창을 다시 살아나게 할 브라질 너트, 전사의 골격을 강화하고 당신의 음란한 두뇌를 보호할 아몬드, 지혜의 연료를 공급하고 잠자리의 황홀경 후에 깊은 잠을 가져다 줄 호두, 그리고 3명의 조용한 암살자들에 맞서 굳건한 방패를 세워줄 피스타치오. 이 무기들은 매일 사용될 때 단지 당신의 검사 결과 수치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갑상선과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뼈와 뇌를 강화하며 수면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이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왕좌에 앉은 왕이라고 느끼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용감하게 4명의 배신자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그리고 잣. 건강식품의 가면을 쓴 4명의 파괴자들. 조용히 염증에 불길을 일으키고 약물을 방해하며 혈당을 치솟게 하고 체중 증가에 기여하여 당신의 몸을 정체된 기계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본 한 남자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잃어버린 데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함께 깨어나는 그 몸은 비록 쑤시고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고 일관된 선택들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일 아침 부엌으로 들어설 때 혹은 이번 주말 슈퍼마켓의 간식 코너를 지나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당신의 생사가 걸린 전투를 위해 무기를 고르는 장군처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소금침 볶은 땅콩병을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혹은 생 아몬드 한 봉지를 사기로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를 선택하고 매일 그것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혁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그래프 위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들러 인사한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고 상쾌하게 웃고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당신의 침대 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가장 깊은 연결을 재발견할 충분한 생명력, 충분한 힘, 그리고 충분한 욕망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박진영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강해지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쇠락의 길에서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몸에 올바른 종류의 연료를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고 남은 여정의 절반 이상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견과류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 첫 번째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 말입니다. 다시 성장할 준비, 다시 살아날 준비,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